안녕하세요. 제4회 경기마을 미디어 축제 3부, 저는 개그맨 이문재입니다. 자, 이제 3부 마을 미디어 특별 강연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제작자들에게 늘 고민되는 것이 바로 콘텐츠 제작에 관한 것일 텐데요. 어떤 콘텐츠를 주제로 어떤 식으로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 이웃과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을 미디어 활동가 분들에게도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콘텐츠 제작에 관한 내용으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최강창작소 C 대표이자 방송 작가이신 최은경 작가님을 모셔볼 텐데요. 잠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작가님께서는요, KBS 체험 삶의 현장 방송을 19년 동안 집필하셨고요. KBS 아침마당을 현재 집필 중이시며 TV는 사랑을 싣고, 주병준의 토크 콘서트 등 굵직한 방송 프로그램과 드림 콘서트, K-팝 콘서트 등 다양한 콘서트 기획도 진행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공감과 변화를 부르는 콘텐츠 만들기, 사소한 것의 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최은경 작가님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경 방송작가입니다. 오늘 경기 마을 미디어 축제에 동참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을 미디어, 이 주민들이 함께 소유하고 함께 얘기하는 마을 미디어를 만드시는 여러분들을 만나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방송 작가로 지금 30년 가까이 일하면서 늘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저의 루틴한, 그리고 또 저의 방송 그 제작의 힘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소한 것의 힘입니다. 마을 미디어라는 것이 사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의 이야기고, 또 우리 마을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볼 때 안방 일렬에서 직관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완성의 힘을 이끄는 것은 사소한 것의 힘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사소한 것의 힘이라고 하면 방송이나 미디어라는 것은 아주 거대한 것이기 때문에, 컨텐츠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을 갖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말로 한 끗 차이라고 하는 말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끗이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아주 작은 간격의 그런 말을 의미하는 거죠. 의학 사전에 따르면. 근데 이 한 끗이라는 거는 사실 기껏해야 한 끗인데, 이 기껏해야 한 끗이라는 게, 한 끗 차이라는 것들이 미디어를 풍성하게 하고, 또 공감을 하면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 끗에 대한, 사소한 것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저희 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고 하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지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미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방송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그 사소한 것의 힘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미지와 그림과 여러 가지 이제 텍스트들이 보이실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2년 전에 MBN에서 했던 스타들의 트롯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스 트롯을 제가 기획을 하고 런칭을 해서 방송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사실은 이게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그게 경연이고 서바이벌이고 오디션이라서 거기에 따라서 점수라든지 탈락에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아주
단순한 플랫한 시스템 안에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촘촘하게 면밀하게 그 승패와 탈락과 그 서바이벌을 아주 긴장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 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노래를 다 부르고 난 뒤에 이 사람이 탈락이냐 합격이냐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극대화시키고 이 서바이벌을 극대화시키는 장치를 저희가 지금은 한 페이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지만 저희 작가와 제작진이 무려 이거를 100페이지 넘게 저희가 레퍼런스를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발표를 하고 또 저희가 그거를 디벨롭 해가지고 실제 방송에서는 단 하나의 합탈 장치가 저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3대 4일 경우에는 한쪽만 폭발한다. 아니면 뭐 한쪽에서는 바닥에 왕관 LED가 나와서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아니면 폭탄을 들고 어떤 식으로 이 합탈을 보여준다.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이미지화, 텍스트화, 레퍼런스 해서 이런 사소한 것들을 채워서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말 비디오도 마찬가지죠.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끌어내고 보여주고 그리고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사소한 것들을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탈 장치에 아주 사소한 것들을 저희가 수많은 레퍼런스 자료를 찾아보고 또 많이 같이 회의를 하고 디벨롭하면서 팔로업해서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없고 그냥 큰 틀에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미디어를 전달을 했을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보다는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힘들을 굉장히 조금 이렇게 약하게 받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얘기하고자 하는 컨텐츠를 표현을 할 때 이런 사소한 것들을 채워 넣는 작업,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사소한 것들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공감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나가는 힘이 첫 번째 힘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마을 한 구석에 있는 가게가 될 수도 있고요. 어느 모퉁이에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요. 반려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어르신의 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소한 것들 하나가 사실은 우리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얘기거리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내면서 변화할 수 있는 힘을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거리가 될 수 있고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또 이 사소한 것의 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작가진만 해도 17명, 제작진이 한번 회의하면 저희가 뭐 시스템이라든지 음량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튜닝하시는 분들, 제작진에서 다 해서 저희 한 50명, 때로는 한 70명이 같이 회의를 하는데 이 사소한 것 하나 어떻게 합탈 장치를 보여줄 건가, 이거를 저희가 일주일 넘게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디벨롭을 합니다. 정말 사소한 것이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노래 부르고 떨어지느냐 마느냐만 결과만 보여주면 되는데 그 결과를 보여주는 얘기거리 사이에 사소한, 아주 사소한 거지만 어떤 식의 장치를 넣어주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를 정말 이렇게 이렇게 촘촘하게 채우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의 힘은 결국은 완성의 힘으로 가는 아주 큰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사소한 것의 힘이 무너졌을 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제가 경험을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집필을 하고 있는 아침마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침마당은 사실은 30년 된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토크 프로그램이고 생방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한마디씩 하고 가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굉장히 그 생방송의 그 라이브한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본에 실제로 보시면
즉석에서 랩을 해야 되고 도전을 해 봐야 되고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굉장히 상세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사실은 이걸 보는 분들은 굉장히 이거는 그냥 큰 틀에서는 '아 토크 프로그램이고 아침마당이구나. 그냥 흘러가는 얘기를 하겠구나.'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마을 미디어라든지 마을 미디어를 만드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 만드는 제작진은 굉장히 사소하고 디테일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미디어 힘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한 부분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김영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라이브 하신 분이라서 탤런트 김영옥 선생님입니다. 현재 국내 최고령 현역 여배우세요. 하지만 이분이 저희 정말 한참 그 연배 많으신 방송 선배이기도 하고 인생 선배님이시죠. 연장자이시고 이분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그냥 펼쳐 놓을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잘 부르시는 노래를 저희가 다 찾아서 여자 일생 아니면 봄날의 감자 중에서 하나를 부르시고 앞에서 랩도 한번 해 달라고 이렇게 아주 저희가 디테일하게 사소하게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이거를 해냈을 때 많은 시청자들이 그 속에서 더 공감을 하시고 더 많은 공유하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방송이라는 게 아주 거대하고 크고 파워풀한 힘이지만 그 힘을 채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사소한 것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냥 재밌게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연애했을 때 남녀 간의 대화가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우와 기다리려나 목 빠지는 줄 알았어.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건 꿈도 꾸지 마. 나한테 매일매일 키스해 줄 거야. 당연하지. 당신 바람필 거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나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지? 응, 여보." 근데 이게 다시 밑에서부터 한번 가봅니다. 결혼해서 살아온 부부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온 부부들의 이야기로 한번 저희가 밑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보, 응. 나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지?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당신 바람필 거야? 당연하지. 나한테 매일매일 키스해 줄 거야? 그런 건 꿈도 꾸지 마.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할 거야? 우와 기다리려나 목 빠지는 줄 알았네." 사실은 똑같은 문장이고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 풀어나가는 방법 시줄 날줄도 사실은 똑같은 거지만 밑에서 읽느냐 위에서 읽어 내려가느냐 이런 사소한 것의 차이가 사실은 변화이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저희가 미디어가 나가야 되는 마을 미디어도 마찬가지죠. 나가야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렇게 그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나의 그 콘텐츠를 던져주는 그런 사실은 예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미디어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크고 거대하고 그런 콘텐츠를 가져와야지만 미디어가 사실은 성립이 된다.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하고 큰 거를 많이들 찾고 그 큰 것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때 좌절감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러한 것들에 오는 상실감 같은 것들이 미디어 제작자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나는 큰 문제를 캐치를 하지 못할까? 큰 거를 만들어내지 못할까?' 그게 마을 미디어든 아니면 뭐 요즘 초격차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뭐 이렇게 비교 불가의 큰 콘텐츠이든 간에 저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출발할 뿐이지 그리고 그 사소한 것들이 공감을 얻어내고 그런 것들 속에서 변화의 모습들이 이끌어지면서 그게 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결과물로 저희가 얻을 수 있다, 획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 똑같은 건데 "너와 못 살아."라는 똑같은 콘텐츠를 만났을 때 그것을 없이는 혹은 때문에라든지 그거를 저희가 채워 넣는 아주 사소하게 채워 넣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의미가 나올 수 있고 '다른 변화된 콘텐츠를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이 사소한 것에 대한 저 경험의 얘기를 조금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험 삶의 연장을 한 19년 정도 제작을 하고 집필을 하면서 했는데요. 사실은 체험 삶의 연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노동 현장에 가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거기서 일당을 받아서 체러티하는 아주 단순한 그러니까 단순한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 나가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사실은 섭외였어요. 마을 미디어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부분들이 마을 미디어는 주민들이 많이 공유해서 이끌어가는 이야기를 담는 콘텐츠이다 보니, 마을 주민들을 같이 이렇게 보듬어 갖고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감되는 이야기를 많이 이끌어내셔야 될 텐데요. 그러다 보면 섭외라는 문제가 굉장히 난간이 봉착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을 주민들을 섭외를 잘함으로 인해서 더 큰 이야기를 풍성하게 끌어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체험 참여 현장 했을 당시 섭외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가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뭐 시청률 35% 이렇게 이끌어냈던 시절이었고, 지금 제가 제작하고 있는 아침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섭외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왜냐하면 결국은 저희가 미디어라는 것들은 그냥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주의 이야기도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이고 관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이거든요. 사람 이야기거든요. 관계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소재이고, 그리고 그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섭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체험 삶의 연장 김태희 씨를 섭외를 할 때도, 최근에 아침마당에서 차승원 씨나 이강수 씨 이런 분들 섭외를 할 때도, 이 가장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아티스트 섭외를 할 때 제가 아주 큰 파워가 있고, 제가 그들하고 큰 친분이 있어서 이끌어냈다,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 출발을 했어요. 실제로 김태희 씨를 섭외를 할 때는 체험 삶의 현장 할 때 거의 3년 가까이 제가 문자 드리고 안부 인사하고 근황 얘기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3년 그렇게 기간이,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사실은 뭐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어떻네. 뭐 잘 지내세요? 뭐 건강하세요?"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사소한 건데, 그 사소한 것의 힘이 김태희 씨를 체험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냈고요. 먼저 하겠다고 전화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뭐 보이스트롯이랑, 그리고 뭐 트롯파이터, 보이스킹이라든지 이런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하면서 맺었던 그 YG, 그리고 이 아티스트들하고의 그런 똑같은, 김태희 씨하고 똑같은 섭외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사소한 안부라든지 사소한 얘기를 주고받는 그 힘 끝에 나와서 아침마당이라는 무대에, 그리고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무대에 그분들이 서서 시청자들하고 공감하면서 소통하고, 그리고 체험 삶의 현장이 이렇게 김태희 씨도 나와서 한층 업그레이드, 아침마당도 젊은 사람들이 아침마당에서 차승원도 박진영, 자이언티도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변화를 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게 아주 큰 무슨 빅딜이 있었다 아니고요. 아주 사소한 그런 것들의 힘이 나중에는 가장 큰 공감을 하고 변화를 하는, 이끌어내는 힘으로 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의 힘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고자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은 이거였어요. "사람에겐 다 때가 있기 마련이다." 뭐 이거 많이 들으셨겠지만, 몸에 때도 있고 인생이 꽃필 때도 있다고, 이런 말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굉장히 그 마을 미디어라고 하면, 거기서 인제 그 마을의 가장 작은 이야기 것들을 쪼끔 끌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무슨 문제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거를 당장에 이렇게 보여지는 힘들이 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쪼끔 해 봤어요. 예, 사실 저도 뭐 작가 생활을 30년 가까이 하면서 굉장히 처음부터 완전
작가로서 인정받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저도 단계 이렇게 밟아오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활짝 뭐 꽃이 피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도 피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을 미디어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순간순간 힘들고 '이게 그렇게 크게 뭔가 영향을 미치나? 아니면 이게 큰 어떤 반향을 일으키나? 공감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지치기도 하고, 이게 과연 얼마나 뭐 숏폼이든 롱폼이든 간에 어떤 그런 그 힘이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조금 이렇게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얘기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미디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이번에 제가 조금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공중파라든지 종편이란 케이블에서는 조금 더 넓고 확장된 미디어 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고 세세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보지를 못해요. 하지만 이 마을 미디어가 굉장히 활성화됐을 때는 굉장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실은 아주 큰 공중파라든지 이런 그 요즘 뭐 OTT도 많으니까 여기에 오히려 더 아주 굉장히 라이브하고 날것의 생물적인 그런 굉장히 직관적인 콘텐츠를 던져 주고, 그런 콘텐츠를 또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을 미디어가 굉장히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더불어, 마을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아, 이게 어떤 힘이 있을까?'라는 그런 쪼끔 이렇게 고단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만약에 이런 약 비대면이나 녹화가 아니었으면 굉장히 쪼끔 서로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마을 미디어를 그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의 미디어가 굉장히 굉장히 마을적인 그 협소하고 조그만 얘기거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소한 것인데 이게 미비하다고 생각을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 뭐 이렇게 공중파라든지 케이블이 물론 몸집은 크지만 사실은 뭐 유튜브 요즘 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미디어라든지 파급력은 굉장히 아주 작은 것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는 그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마을 미디어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 좀 드리면서, 사소한 마을의 한 이야기고 마을의 한 사람이지만 이게 가장 큰 공간과 변화를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사실은 인생에 꼽힐 때 내 미디어가 굉장히 초격차 문화 콘텐츠 혹은 뭐 초격차 그런 그 브랜드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저희가 제작자라서 요즘은 작가나 PD나 사실은 경계도 없고 교양이나 다큐나 예능이나 경계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의 콘텐츠로 많이 보죠. 그리고 그거는 물론 배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배우들도 본인이 제작을 하고 아티스트들이 또 본인이 회사를 또 만들어서 그런 또 회사를 이끌기도 하는데, 제가 완성의 힘까지 가는 그 여러 가지 단계를 이렇게 세우고, 항상 저는 기획안을 쓰거나 제작을 할 때 이거를 두고 제가 염두에 두고 항상 하나씩 하나씩 대입을 하면서 제가 하는데요. 첫 번째가 사소한 것의 힘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한 끗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한 끗 차이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소한 것의 힘이 처음부터 시작이 돼서 이 사소한 것을 찾아내는 그런 눈을 기르면서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뽑아내는 그게 이 완성의 힘까지 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소한 것을 발견해서,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시청자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지 창작자적인 크리에이티브한 힘을 발휘를 하고, 유혹의 힘, 비틀기의 힘,
이런 걸 해서 실행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마을 미디어 하나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 마을 미디어라는 안에는 저희가 세상 살아가는, 인생 별거 없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원 소스가 돼서 여러 가지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조금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항상 완성의 힘까지 가는 첫 번째 단계를 사소한 것에 힘으로 두고 그 사소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창작자의 재가공, 필러 작업하고 또 트리트먼트하고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해 나가면서 또 실행을 해 나갑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도 제가 서 있지만 제가 이렇게 이 말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까지는 PD분들도 계시고 카메라 감독님도 계시고 저기 안에서 계시는 또 우리 기술 감독님이나 나중에 편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의 사소한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힘이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실행으로 왔을 때 미디어라는 큰 힘과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하나도 사소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고 나갔을 때 마을 미디어 의 힘도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마을 미디어를 그전에는 잘 모르고 또 어떤 것들인가 제가 이번에 참 많이 궁금해서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봤어요. 라디오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인쇄 매체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고 마을 주민들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미디어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런 전국 곳곳에 이런 마을 미디어가 좀 활성이 많이 돼서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속풀이가 되고 또 이렇게 소갈이 하시는 분들이 소통이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서로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됐을 때 아주 또 다른 미디어의 힘을 발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한 끗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끗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소한 한 끗이라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어 생사가 달려 있을 수도 있고요. 한 끗의 배려와 한 끗의 공감 때문에 세상이 변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 끗은 정말 어떻게 보면 0.0001의 간격과 차이일 수 있지만 이 한 끗으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발명품도 생겼을 수도 있고요. 발견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미디어의 힘은 한 끗 차이라는 게 가장 큰 워딩이고 방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디어라는 게 마을이라고 해서 크지 않다고 해서 사소하다고 작다고 해서 이것들이 결코 굉장히 조금 하찮다거나 그리고 큰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끗 차이로 마을 미디어의 가지고 있는 장점과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직관적인 콘텐츠를 많이 담을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기도 하는 분들이기도 하잖아요. 잘 담아내서 이 한 끗 차이 사소한 마을 미디어가 큰 힘을 좀 발휘하는 그런 초격차 문화 콘텐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살기 힘들다 그러고 굉장히 우리 젊은 세대나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녹록하지 않다고 생각을 좀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힘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미디어 제작자로서 해야 될 의무이자 그리고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이 아닌 내 이야기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귀담아서 또 귀 기울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콘텐츠들을 담아내는 마을 미디어 여러분들이 더 아주 좋은 이야기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담아서 그 한 끗 미디어로 한 끗 콘텐츠로 저희 어 대한민국의 미디어를 변화시키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그런 역할을 해내시리라 믿고 또 그리고 응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콘텐츠 제작에 고민이 많으셨던 우리 마을 미디어 활동가 분들에게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써 오늘 준비한 순서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장소에서 여러분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개최될 경기마을 미디어 축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아쉬움을 조금 바꿔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지역과 마을 공동체의 눈과 귀, 입이 되어 소통하고 교감하는 마을 미디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활동 부탁드리고요. 지역의 미디어 센터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이문재였습니다.